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이 있으면 95%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5%는 돈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95%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뭐니 해도 많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요. 이게 64번째 시간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제 영감탱이가 63번째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건 오늘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다음 시와 예와 음악. 요것은 논어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은 이게 250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인간의 교육 단계, 인간의 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왈 흥어시, 시로서 감흥인데 흥인데요. 배움에 대한 감흥입니다. 시로서 배움에 대한 감흥을 일으키고 예, 입어래, 예로서 내 몸을 똑바로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성어학, 음악으로서 인격으로 완성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자, 여기서 시는 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가 아닙니다. 시가 아니고 그 사서삼경에 시경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했고 이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한 겁니다. 삼경은 실경, 소경, 역경, 주역을 삼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를 왜 경이라고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경이라는 것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매우 현자, 그러니까 성인이 쓴 오리지널 텍스트를 경이라고 그래. 오리지널 텍스트, 논어 이거 경이란 말이에요. 시경 이거 공자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서경 이것도 공자가 정리한 것이고 주역, 역경 이것도 공자가 거기에 시빅 10개의 글을 붙임으로써 이게 최고의 철학서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부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성인이 지은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는요 오늘날 시하고 다른 이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노래. 유치원에 들어가면 글 공부해요, 수학 공부해요, 노래해요? 노래부터 시작해요. 우리 유치원 하면서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노래를 통해서 배움에 대한 감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꼬맹이한테 유치원에 갔더니 글 공부시켜,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면 가겠어요? 안 가. 노래를 통해서 친구와 사귀는 법, 어른에 대한 예절, 말, 동물 이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흥미가 있으니까 배움에 대한 감흥을 일으키는 게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시경은 무슨 책이다? 노래책입니다. 가요집이에요. 가요집이라고. 그게 시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풍이에요. 오늘 우리 유행가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걸 풍이라고 붙였느냐? 유행가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군주 또는 고급 관료들이 연애할 때 연주하던 음악이에요. 좀 형식적이겠죠? 여기에는 소화와 대화가 있어. 소화가 대화. 그 다음에 이 송이란 게
송은 우리 조선왕조의 종묘 제례악처럼 제례악이에요. 장중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 음악이 오늘 같으면 클래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곡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경이, 그러니까 시경은 원래는 시입니다. 노래 가사집이에요. 노래 가사집인데 공자가 3,000편의 노래를 수집해서 이 중에 가려 뽑은 311수를 엮어놓은 게 시경이에요. 근데 그 6개 곡은 제목만 붙어 있으니까 305수가 시경인데 뭘 부터 배치했어요? 가요부터 배치한 거예요. 가요부터. 그런데 요것을 다 분석해 보면 무슨 노래겠어요? 오늘날 유행가하고 똑같아. 청춘 남녀 간의 사랑, 그 애토단청, 그러다가 이별, 뭐 이런 거야.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응? 사랑하지 말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뭐 전부 그런 거야. 어쩌면 그렇게 가사가 똑같은지 몰라 지금하고. 그걸 공자는 인간의 가장 진솔한 심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가하고 다를 것 전혀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런 노래로서 이걸 반드시 배우라고. 이게 공자학단, 제자가 3,000명이 공자학단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시였어요.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 노래를. 그 중에 인간의 애환, 정치에 대한 불만,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뭘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로서 흥어시,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요거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노래만 하면 질탕하게 흥청망청 돼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오늘 같으면 사회화 과정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건 오늘날 사회 질서입니다. 규범, 질서, 이런 거 예예요. 이걸 통해서 내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인격의 완성을 뭘로 한다고요? 성악,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왜 공자가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고 했을까? 음악은요, 여기서 말하는 저 앞에 시는 혼자 부르는 노래고, 음악은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합창이에요. 합창. 그리고 적어도 악기가 8개 이상 동원되는 연주라고요. 이게 오늘날 교향악단이에요. 거기서는 음악은 자기가 불러야 할 곳과 부르지 말아야 할 곳, 연주할 대목과 연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 것, 내가 개입해야 할 것과 개입하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가 연주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연주하거나, 연주하기 싫다고 자기가 연주해야 하는 부분을 안 하거나 그러면 사회의 조화가 깨져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서 인격을 완성한다 일어났어요. 인격을 완성한다. 이제 이건 2000년 된 책에 있는 거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이걸 잘 묘사해야 돼.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는 지를 표현한 것을, 지는 마음속의 뜻이에요. 마음속의 뜻 표현한 것으로 마음속에 있으면 뜻이 되고, 그것이 말로 하면 시가 된다. 그렇죠? 정이 마음속에 움직여 언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말로 부족하기에 차탄하고, 차탄한 글을 쓰다가 그게 차탄이에요. 이게 말로 뭐라고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차탄하고, 그 다음에 차탄으로 부족하기에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행해도 부족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자기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발로 뛰는 수무족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시와 노래와 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2000년 전의 책이에요. 지금 2000년 전의 책에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이나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헤겔, 독일의 철학자죠. 헤겔 뭐라 했어요? 음악적인 것이 곧 시적이고, 시적인 것이 곧 음악적
인간적인 것이다. 프리드리히 헤겔이. 요거 역시 2500년 전에 공자가 편집한 얘기 중에 악기라는 게 있어요. 악기. 음악에 대한 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 한 챕터가 악기인데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 천지의 조화이고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 악은 하늘의 이치로 만들어지고 예는 땅의 법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잘못 만들면 어지러워지고, 예, 다시 말하면 법을 잘못 만들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지으면 난폭하게 된다. 음악을 잘못 작곡해 놓으면 난폭하게 된다. 그러니까 천지의 도리에 밝은 이후에 비로소 예약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공자가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천지의 조화와 인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요건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패러디한 겁니다. 음악이 없는 예는 공허하고 예가 없는 악은 맹목적이다. 음악에 질서가 없고 규칙이 없다면 그건 맹목적이다.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자, 요거예요. 이게 에테미 사업의 전부예요. 자, 나 개인이 됐건 우리 센터가 됐건 성공은 세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오게 하라, 머물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나 지금 파트너를 좌우에 붙여야 되는데 안 와. 왔다가 가버려. 한 번 가면 영원히 빠이빠이야. 어떻게 크냐고. 어떻게 안 크게 돼 있어요. 이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이걸 흡인력이라고 부릅니다.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이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흡인력이라고 부르는데, 흡인력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인격이고 또 하나는 능력이에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무능력한 사람한테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매력이에요. 저 매자는 도깨비 매자입니다. 도깨비 매자. 어떤 아가씨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깨비처럼 끌려가죠. 그게 매력이에요. 자기도 몰라 왜 끌려가는지. 인격은 사전적 의미로는 매우 건조해. 사람으로서의 품격, 사람 됨됨이 일어났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인격은 뭐 하는 능력이다?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이야, 이 정의가 정확해요. 저기다가 그냥 캐릭터 인격, 캐릭터라는 말을 리더십으로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돼? 리더십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전 정확합니다. 저게 인격이에요.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내가 파트너를 모집해서 동반성공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면 파트너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시키도록 책임져야 된다. 나만,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인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내가 책임져야 돼.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그럼 뭐예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건 리더십에 엄청난 결함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사람 인변에 말씀은 찬 거. 믿을 신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내가 한 말이 후에 내 행동으로 증명되는 걸 신이라고 그랬어. 내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이 후일 내 행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 믿지 못한다. 증언이라는 얘기예요, 신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 그럼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불신이 되고 곧 그것이
인격의 결함이 있다는 걸 나타낸다. 그럼 어때요? 오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능력이 오늘날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심리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은 하나는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 이걸 cognitive capabilities.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빨리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이해하고 이해하는 속도, 그 다음에 기억력, 판단력, 설명력, 이것을 인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인지 능력. 마케팅 플랜, 지금 로얄 클럽 중에는요, 마케팅 플랜을 6개월 만에 이해한 분이 있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인지 능력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지 능력은 거의 필요가 없게 돼가고 있어요. 왜 그래? 뭐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인공지능보다 기억을 더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인공지능 중에 예를 들면 하나가 컴퓨터인데 컴퓨터보다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지 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세돌 9단, 바둑 9단이면 입신입니다. 거의 신이에요, 신. 몇 수 앞을 내다보죠. 그런데 알파고한테 지잖아요. 그래도 이세돌 9단은 한 번 이겼어. 그렇죠? 세계 최고라는 컷에는 어때요? 중국에 다 져버려. 다시 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자공학자들 그랬어. 모든 것은 프로그램 되지만 바둑은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 그랬거든.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더 가능하게 될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둔 바둑의 그 기보를 수만 개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파고 대 알파고로 둔 바둑의 기보를 3천만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인지 능력이에요. 그 인지 능력. 그러면 이제 인지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비인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비인지 능력, non-cognitive capability. 이것은 인지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덕성, 정직성, 끈기, 열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감 능력, 이게 인지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열정 이런 것들이라는 게 끈기도 능력입니다. 오래 버티는 거. 열정도 능력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끈기 있느냐? 끈기 없어요. 오히려 반비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1시간에 이해하느냐, 하루 만에 이해하느냐, 6개월 만에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끈기 있게 달라붙느냐 하는 게 성공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될수록 이건 인지능력은 사회적 성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지금 어지간하면 이제 각국어 다 우리 저 휴대폰에 나올 거죠? 그냥 번역하면 바로 나오니까 이제 번역사들이 또는 통역관들이 지금 골머리를 다 없어져. 그거 필요 없는데 여기도 하면 되는데. 그게 인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려면 뭘 가져야 된다? 비인지 능력을 가져야 돼. 비인지 능력. 열정, 끈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다시 말하면 공감대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파트너의 가난을 내 가난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능력이 향상돼요. 어떻게 하면 저 파트너를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능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비즈니스 능력이 어떻게? 그걸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요,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 더욱 그래요. 간절함,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지금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파트너를 내가 성공시켜야 된다면 끈기와 인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간절함이 없으면 때려치우면 그만이야. 그런 것들, 그것이 전부 다 비인지 능력이에요. 비인지 능력.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실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 하지 않는다야. 왜? 그건 알파고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알파고를 어떻게 능가하냐고. 응? 프로그램 3천만 개를 집어넣는데 다 외우고 있어. 알파고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그걸 교육의 중점으로 삼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도자 군단이 몰려오는데 삽질할 법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삽질할 법 가르치고, 그 삽질해 가지고 뭐 할 거야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능력보다 비인지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비인지 능력 키우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자기 책임이에요. 열정과 끈기, 공감 능력, 부하의 아픔을, 파트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 파트너의 가난을 내 가난으로 느끼는 거, 파트너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느끼는 거. 이게 비인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성공.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예요. 이 시대에는 인지 능력은 알파고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알파고가. 그러니 인간이 기를 수 있는 거. 알파고는 끈기가 없어요. 알파고가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휴먼 터치, 휴먼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애터미는 살아남는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알파고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은 잘해. 알파고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못해. 언제 지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왜? 그걸 입력시켜줘야 되거든. 프로그램 시켜줘야 돼. 근데 그걸 다 치고 요놈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결론은 흡인력은 인격과 능력이에요. 인격은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이야. 책임을 져야 돼. 내 말에 대해서, 내 스폰서에, 파트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인격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인격 캐릭터를 리더십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리더십은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이다.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내 파트너에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있는데, 인지 능력은 이제 알파고가 다 한다. 내가 기를 것은 뭐다? 비인지 능력이야. 비인지 능력. 열정과 끈기, 간절함, 그리고 파트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 파트너의 가난을 내 가난으로 느끼는 거. 그래야만 열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